지난 시간에 이어 저출생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최진호 명예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야에서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짚어주시죠. 예, 이번에 두 당이 아주 획기적으로 동시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주로 돌봄이라든가 일가정 양립 이쪽에 이제 방점을 찍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육아휴직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자나 혹은 뭐 예술인까지 농민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의 상한선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동시에 이제 제도는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이를 잘 활용을 못 하는데 특별히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대체 인력으로 외국 노동자들을 쓸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했고요. 동료 수당도 주겠다고 했고요. 이 일을 잘하는 중소기업들은 이제 법인세도 감면해 주겠다. 뭐 이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주로 주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줘서 10년 기간 만기입니다. 첫 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안 내도 되고 둘째를 낳으면 5천만 원을 탕감해주고 셋째까지 나면 1억 원을 완전히 없던 걸로 이런 정책을 내놨고요. 네. 주거 정책으로는 이제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아동이 18살 될 때까지 펀드를 개설해서 10만 원씩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네. 네, 이전에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많이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좀 눈에 띄는 내용이라든지 달라지는 눈에 띌 만한 내용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인구부 혹은 인구위기 대응부. 그래서 뭔가 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을 골고루 잘 써야 되는데 이 수단들이 지금은 다 각 부처에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통합하기도 어렵고 조정하기도 힘들고 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어디다 많이 쓸 건가 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부처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마침 이 두 당이 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고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탄생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서가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부처도 신설이 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동안 CTS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이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으로 돌봄 시설에 대한 방안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정책에는 돌봄 시설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민주당에서는 주로 주거 문제 혹은 경제적인 부담 완화기 때문에 돌봄 내용이 찾아보기 어렵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출산을 하면 아빠 휴가가 지금은 열흘인데 이걸 한 달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이제 육아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 시간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지금은 하루에 1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걸 2시간으로 늘려주겠다. 뭐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뭐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런 제안들이 되는 게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미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주요 정당에서 저출생 정책의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제안을 종합했을 때 좀 아쉬웠다 이런 점은 있을까요? 우선 큰 것부터 좀 짚어보면요. 이런 정책이 시행됐을 때 혜택을 골고루 다 입을 것이냐
혹은 어떤 층이 주로 수혜자가 될 것이냐. 이제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층이 결혼도 늦게 하고 안 하고 자녀들도 조금 낳는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층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정말 혜택이 필요한 그런 층에 혜택이 덜 들어가면 사실 그 문제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출생 대책 물론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이 양극화에 미칠 영향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정책은 주로 두 당이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청년 취업 문제, 고용 문제,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문제, 혹은 지역 간의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이 불균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도 뭐 이제 앞으로는 아마 좀 이제 제한이 되겠지만 이번에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하신 돌봄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돌봄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돌봄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경력 단정을 겪고 있고 매일매일 이 돌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간 안에 무슨 수를 내서라도 좀 돌봄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걸 굉장히 반갑고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 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최진호 명예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